안녕하세요. 조동식입니다. 오늘은 약간 그동안에도 제가 예민한 주제를 많이 다뤘습니다만은 정말 예민한 주제입니다. 이제 반일 문제에 관한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반일 문제는 이게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접근이 어려운 문제기는 합니다만은 좀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많이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강제징용 노동자상이라고 그러죠. 저기 얼마 전에 이제 민주노총이 부산에서 이제 그거 세우려다가 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불법 그게 이제 설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부산시청에서 철거를 해 갔는데 이제 다시 이제 난리를 쳐가지고 어떻게 보면 부산시가 시장에 항복을 하고 다시 설치하게끔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뜻 있는 시민들이 이거 좀 이런 식의 반일 감정, 저는 이제 이걸 사실 반일 정신병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지금 대한민국의 심각한 문제다 하는 측면에서 반대 집회, 그러니까 노동자상 설치 반대하는 집회를 부산 현지에 가서 징용 노동자상이 있는 곳에 가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서 좀 해프닝이 좀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 10일이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인데 12시 반부터 이제 부산 지하철역 초량역이더라고요. 거기 인근에 정발 장군이라는 이제 그분 임진왜란 때 싸우다 돌아가신 전사하신 분이죠. 그분 동상 앞에서 역사 왜곡, 외교 참사, 노동자상 설치 반대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제 참가 인원은 많지 않았습니다. 16분으로 이제 소수였지만 사실 이제 이런 목소리를 우리나라 같은 게다가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이런 목소리를 낸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고 또 이제 온라인 그러니까 이제 주로 SNS나 인터넷에서만 주로 이야기를 하다가 직접 현장에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오프라인에서 실외에서 이런 그런 목소리를 낸다는 게 좀 의미가 상당히 있는 행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하루 전에 9일날 이제 목요일 저녁에 내려가서 현장도 살펴보고 당일날 행사에서는 사회를 제가 봤습니다. 행사 또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주변에 계신 시민들에게 유인물도 나눠드리고 그랬습니다. 이제 규모는 크지 않은 행사인데 경찰차가 버스가 4대인가 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민노총과 혹시 이제 충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나오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부산 동부경찰서 정보관들도 또 오셔가지고 명함도 나누고 인사도 했습니다. 제가 유인물을 나눠드렸는데 사실 좀 걱정을 했는데 시민들은 의외로 아주 잘 받아가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나눠드리면 거의 90% 이상 흔쾌하게 이제 받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약간은 좀 생각보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고요. 행사는 이제 제가 개회 선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애국가 제창 1절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그 다음에 이제 이 낙성대 연구소죠. 이영훈 박사께서 하시는 낙성대 연구소의 이우연 박사가 행사에 경과 보고를 했고, 그다음에 김기수 변호사님이 이제 선언문 낭독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호 제창, 그리고 자유 발언 등 참가자들이 자유 발언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로 이제 만세 삼창하고 행사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자갈치 시장이 그렇게 멀지 않더라고요. 자갈치장에 가서 이제 뒤풀이 회식을 하는 걸로 이제 전체 일정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갈치장으로 옮겨가서도 유인물 작업을 했고요. 이날 행사에는 서울, 그다음에 경기도, 또 부산, 그리고 경북, 경남, 전국에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전국에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좀 해프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량역 행사장에서 이제 행사 마치고 유인물 나눠드리고 이제 이동을 하려고 지하철역으로 내려갔는데 거기 이제 여중생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근데 제가 여중생인지 아닌지 확인을 안 해봤지만 보니까 얼굴이나 이런 거 보니까 여중생인 것 같습니다. 여중생들이 이제 제가 행사 도중에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들을 들고 있는 학생도 있고 안 들고 있는 학생도 있는 거예요. 한 반반 정도씩 섞여 있는 것 같아요. 한 전체가 20명 됐으려나?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안 들고 있는 학생들에게 이제 제가 더 유인물 남은 걸 다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굉장히 잘 받아가더라고요. 줘요 그러면서 여기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분 좋게 나눠주고 있는데 저는 그분이 있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는 건 아니니까 뭐 여중생한테도 등치가 이제 그 어른이랑 거의 큰 차이는 없으니까 잘 몰랐는데 그 중에 아마 그 선생님이 교사가 막 그 중에 있었나 봐요. 갑자기 이제 이분이 저한테 어떤 여자 선생님인데 나이는 40이 정도 됐으려나? 그 정도 된 것 같아. 40의 초반이나 아니 뭐 안 됐으려나?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오셨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 서울에서 왔다. 그랬더니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어떤 단체냐, 어떤 단체에서 왔느냐 그러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특정 단체라기보다 전국에 뭐 시민들이 뜻 있는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행사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랬더니 이 양반 여기까지 이제 대화를 주고 받았는데 이 양반이 느닷없이 그러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면서 부끄럽지 않으세요? 딱 그러더라고요. 저도 사실 뭐 당연히 준비한 발언이 대답이 아닌데 저도 답구가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런 말 하시는 게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제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생각해보니까 저도 이게 좀 열이 뻗쳤죠. 그래가지고 교사분이 그러길래 몇 마디 막 뭐라고 이제 그러길래 그랬습니다. 아니 지금 이 나라에 반일 정서가 굉장히 심각하게 퍼지고 있는데 그게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거 아니냐? 정신병 수준 아니냐? 아니 일본 반일 친일 뭐 따지는데 일제 시대가 지금 언제 끝났느냐? 몇십 년 전에 거의 뭐 이제 1세기 다 돼가는 시대가 끝났는데 전에 끝났는데 지금도 일본이 그럼 한국을 침략하고 그러는 나라냐? 아니지 않냐? 그런데 지금 위에 있는 북한 김씨조선은 지금 현재도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국가 아니냐. 근데 지금 사실 반일 정서 조장하고 친일파 청산한다니 하는 이야기가 결국은 이 친일보다는 친북, 종북이 더 좋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한 의도 아니냐.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어느 게 더 심각하냐. 예? 종북은 현재 진행형 아니냐. 친일은 이미 과거의 일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뭐라고 잘 대꾸 못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이분이 할 말이 없어서 그런지 애들이 이제 여중생 애들을 데리고 막 자리를 뜨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이제 제가 목소리가 좀 큰 편입니다. 제가 좀 애들이 좀 가기를 떠나려고 그러기를 그랬습니다. 얘들아, 교사들 말이라고 다 믿으면 절대 안 된다. 그랬더니 애들이 저는 이제 이 반응에서 좀 놀랐어요. 한두 명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수가 그런 답변을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약간 정말 애들이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놀랐습니다. 근데 그냥 얘들이 또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전교조 교사 말 절대 믿지 마라. 전교조 교사 말 믿으면 너희도 망하고 이 나라도 망한다. 그때 또 몇 명이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별로 이제 심각한 이제 충돌은 아니었습니다. 여자분이 해코지까지 했겠어요. 하지만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걸 좀 느끼는 이제 그런 해프닝 에피소드였습니다. 저랑 저한테 뭐라고 이제 시비를 걸었던 그 여자분이 딱 봐도 보면 알잖아요. 배울 만큼 배우고 나름대로 이제 좀 교양도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윤택한 분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전교조 교사일 거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 봐서는 틀림없이 전교조 교사일 거다. 그리고 갑자기 잘 모르는 분이 학생들 모이는데 같이 왔을 리는 없잖아요. 아마 야외 프로그램이 아니고 방과 프로그램이랄지 그런 것으로 얘들 데리고 온 거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딱 봐도 전교조의 대깨문 이제 깨시면 이제 이런 분위기인데 이렇게 멀쩡하게 생긴 분인데 이런 분이 사실 그 언행이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냥 한두 마디 길게 이야기 나눈 것도 아니에요. 한두 마디 10초도 안 걸렸을 거예요. 그렇게 대화를 나누더니 대번에 꺼내는 이야기가 이런 일을 하면서 부끄럽지 않으세요? 아니 상식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 표현이 뭐합니다만은 저런 말 하면은 웬만하면 뺨따기를 맞아도 사실은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무례한 발언이죠.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그것도 좀 제가 나이 따지고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쨌든지 우리 사회에서 그런 거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보니까 그 사람보다 한 20살은 더 먹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한테 거의 그런 막말, 거의 쌍욕이 표현은 표현은 그렇게 심하지 않았지만 거의 사실은 쌍욕 수준 아닙니까? 그런 말을 내뱉을 수 있다는 거, 그 터무니없는 태도.
자신감 어디서 나오는가? 제가 좀 거기서 이제 나와 가지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결국 뭐 그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절대적으로 정의 있고 선이다. 옳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자기들과 반대되는, 자기들에게 마음에 안 드는 이야기를 하거나 발언을 하거나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무조건 인간이야, 말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것도 또 그거 뭐가 겹쳐 있냐면은 자기네들이 이런 인간이야 말종들에게 억압받고 있고 핍박당하고 당해왔다고 생각을 해왔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종의 선민의식, 좀 심하게 말하면 귀족의식입니다. 자기네들은 선택된 소수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정의와 선을 자기들이 담보를 하고 있는, 담지를 하고 있는, 독점하고 있는, 깨놓고 말하면은 자기네들이 일단 선민이고 귀족이라는 그런 의식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기에는 이렇게 자기네가 선민이고 귀족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랑 다른 생각을 하는, 발언을 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이 뭔가 양심이나 어떤 소신을 갖고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했던 행동, 여기 부산에 내려가서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고생하면서 뭐 유인물 나눠주고 집회하고 어쩌고 그거 뭐 쉽지 않아요. 사실은 꽤 준비도 필요하고 나름대로 저도 바쁜 사람입니다만 시간과 돈 투여해가지고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자발적인 동기에 의해서 나설 리는 없다. 저런 인간 이하 쓰레기 말종들이 틀림없이 누가 무슨 사주를 했거나 돈 몇 푼에 아마 동원을 했을 거다. 이런 이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인간 이하의 것들에게는 그런 발언을 얼마든지 해도 된다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은 쌍욕 수준의 그런 막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자기가 그런 말 하면은 제가 듣고 어머나 부끄러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쥐구멍이라도 찾아서 숨을 거다. 아마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자신감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어이는 없습니다만은 저도 사실은 나름대로 옛날에 그쪽 좌파 출신이고 또 그쪽 사람들을 개인적으로도 알기 때문에 대충 그런 생각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정도 그렇게 좀 짐작을 해봅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네들이 우리나라 대깨문 좌파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의 양심과 소신, 이념 이런 거 전부 자기네들이 독점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심각한 환각 상태라고도 저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심각한 환각이 거의 이제 다른 것도 아니고 찢어지는 문제. 지금 대한민국에서 무슨 반일 하면 무조건 진보고 양심이고 정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신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지금 사실 제가 언제 더 기회가 있으면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발전은 한일이 친선, 협력 이게 없이는 불가능한 이야기거든요. 저도 이번에 즉석 발언을 통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 하면은 정말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하는 사람, 아니면 99%가 거의 처음 듣는 이야기일 겁니다. 일본이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에 한국에 공식 사과한 것이 37번입니다. 37번. 공식 사과예요. 비공식 사과가 아니라. 근데 사과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천황, 총리, 내각 강요들, 장관들 이런 사람들이 공식 사과한 게 37번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도 잘 모르시죠. 그런데 또 이제 이런 막 하면은 되게 또 뭐라고 반응이 나오냐,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사과가 진정성이 없다고 그래요. 진정성이. 아니, 그 진정성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평가도 안 되고 측정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좀 속된 편으로 지 꼴린 대로 그냥 사과 받기 싫다는 거잖아요. 사과한 거 인정하기도 싫고 계속해서 사과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진정성이라는 걸 따지면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트집을 위한 트집인 거예요. 내가 보기로는 앞으로 아마 한 100만 번 정도 더 공식 사과를 해도 한국에서는 지금 특히 저기 반일 따지고 친일 청산 따지는 그자들은 그래도 진정성이 없으니까 부족하다고 그럴 겁니다. 틀림없어요.
이거 미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반일 정신병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 하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공식으로 사과를 하면은 사실 이게 이제 좀 다시 뭐 이번에 천황도 바뀌었습니다만 일본에서 천황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존재, 그냥 나라 자체예요, 사실은. 입헌 군주국이고 엄격히 말하면은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가 천황의 소유거든요. 사실은 법적으로 따지면 좀 그런 편입니다. 근데 일본이란 나라 자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천황인데 그런 사람이 세 번인가 사과를 했어요, 내 기억에. 두 번인가 세 번. 근데 그렇게 사과를 한 것도 못 받아들이면서 또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일본의 인구가 1억 2천만이 넘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또 이제 공식 사과랑 다르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사과에 동의 못 하겠다. 그런 사람이 한두 마디씩 하거든요. 그러면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봐라, 진정성 없지 않냐. 저런 놈들이 왜 나오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 근데 웃기는 게 어떻게 1억 2천만 인구가 한국이나 이 식민 지배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걸 그렇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미친 거 아닙니까? 아, 그 나라도 1억 2천만 인구인데 자기 나라 견해가 다 다르고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고 가질 자유도 있고 그런 견해를 말할 자유도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사과가 의미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게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게 뭐 결국은 트집을 잡자 하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단적으로 말해서 정말 심각하게 입장을 바꾸고 뒤통수 친 것은 한국 아닙니까? 지금 한일 국교 정상화 해놓고 그 뒤로 지금 몇십 년 동안 양국 관계가 그 기초 위에서 진행돼 왔는데 지금 이번에 여기 문재인 정권이 하는 거나 그 다음에 여기 징용 재판 같은 거 보면은 그동안에 모든 여기 한일 국교 정상화 회담 자체를 지금 부인하는 거거든요. 이건 미친 거죠.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국가 간에 이런 것을 싹 뒤집어 엎는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오히려 이게 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서 따로 이야기 드릴 기회는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반일 정신병이란 말로밖에 표현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신병, 이 주변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고 자기도 불행해지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사실 뭐 한국이 반일 정신병에 빠지면은 일본이 그렇게 큰 피해를 보겠습니까? 아마 냉정하게 따져보자고요. 어디가 더 손해겠습니까? 뭐 옛날 속담에 꽁이 털 빠지면 지만 춥다고. 한국이 지금 이렇게 반일을 한다고 발광을 하면은 손해보는 건 한국이거든요. 이미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는데 좀 작은 목소리지만은 이 어떤 금기를 깨야 한다. 깨 나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좀 발언할 부분이 기회가 있으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좀 자세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